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요즘 말로 이제 줄글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글을 별로 읽을 기회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제시가 되니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해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마수학연구소의 권종호 소장입니다. 수학과 문해력과의 관계, 그리고 문해력이 왜 중요하며 특히나 요즘 학생들한테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의 분위기로 좀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 문제를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또 해결할 것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진 않고요. 가능한 한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초등학교 수학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입, 나아가 이제 논술, 그다음에 제가 또 해외 체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대학에 입시에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학생들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또 이제 올바른 수학 교육이냐 라는 것을 좀 놓고 제가 오랜 시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특히나 요즘 학생들에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요즘 특히 예전하고 좀 달라요. 요즘 학생들에게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하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수학 문제 푼다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뭐 문제를 받아서 뭐 계산을 하고 답을 써내고 뭐 질문을 하고 이런 걸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실에서 이제 많이 오가는 대화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지하게 저에게 묻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또 그럴 수는 없고 학생들은 정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수학 문제면 사실 국어나 사회 문제랑은 달라서 대부분은 수식이잖아요. 그런데 수식 앞에 들어있는 한글이 좀 이렇게 두 줄, 세 줄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인데, 한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도 있지만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양상이 조금씩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은 정말 한글이 약해요. 초등학교 문제가 뭐 계산 문제도 있지만 특히나 또 요즘은 또 문장제 문제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중고등학교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계산은 계산인데 이게 한글로 이제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모르겠다고 하는 요인은 제가 또 자세히 분석해서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한글 독해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요즘 말로 이제 줄글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네 줄, 세 줄, 다섯 줄, 여섯 줄 이렇게 진행하는 글을 별로 읽을 기회가 없어요. 학교에서야 뭐 수업 시간에나 뭐 학원에서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시가 되니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해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난독증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병인데 피지컬리 이걸 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멘탈적인 면에서 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정신과 쪽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난독증이라는 게 증세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글을 줬는데 글을 못 읽겠습니다.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아이들이 글에 대해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신난독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얘기로 돌아가서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독해가 일단 필요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종이에다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넣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요즘 애들이 들으면 기절하겠네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친구한테 뭘 줄 때도 쪽지에다 이렇게 블라블라 써서 주곤 했어요. 굉장히 길게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이 보기에 문어체하고 구어체 차이는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인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말하고 글로 쓰는 말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투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글로 쓰는 글하고 말하는 말은요, 너무 다른 매체예요. 요즘 애들이 막 떠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말을 워낙 뭐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요즘 애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자기네들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 표현되거나 전달이 되거나 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글하고 말하고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매체라는 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고 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은 우리가 뭐 안 하고 지내겠어요, 애들이. 하지만 그 내용을 글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정말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은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다들 앉아서 카톡으로 하잖아요. 전혀 과장이 아닌데요. 심한 경우는 아이들 둘이 만나요. 친구든 아니면 남녀 간의 친구들이든 만나는데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A고 저랑 마주 앉은 친구가 B예요. 그런데 둘이서 얘기할 때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C라는 친구한테 이제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셋이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셋이서 한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 그 친구가 나가요. C라는 친구가. 그러면 A하고 B만 너하고 나만 남잖아요. 그럼 둘이서 그냥 계속 카톡방에서 얘기해요. 앞에 사람이 있고 내 앞에 네가 있는데 그냥 카톡방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편하대요. 실제로.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말 따와서 어쩌고 전달해주기도 편하고 굳이 말로 하기 귀찮은가 봐요. 그리고 거기 뭐 이모티콘도 있고 뭐 그림도 보낼 수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저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인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용법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느끼시기도 하지만 기계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너무 편한 거지. 사람을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한테 이렇게 띡띡띡 눌러가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런 게 이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환경이랄까,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써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거꾸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전달해서 공감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드물고요. 굉장히 좀 낯설어 하죠. 자, 주제를 좀 읽어보면은요. 문해력이 뭐냐? 글자고요. 그리고 글자에 담겨진 뜻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 말 그대로 말에 담겨진 뜻을 이해를 하는 게 일단 문해력의 1차적인 뜻이죠. 그래서 문장이나 단어, 더 나아가서 이제 문맥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좀 독해해서 읽어내서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쓰여져 있는 글자 이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용, 문맥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화를 해서 중요한 건 이제 자기 사고력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까지 이제 원하는 게 이제 문해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과라는 단어를 읽어서 사과가 무슨 내용인지 떠올려진다. 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문해력이라 부르는 건 아니고요. 각 단어들의 연결, 이게 이제 문장이죠. 이제 문장이 연결된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문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 표현된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소화해서 자기 사고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 능력이 좀 아이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추세여서 학생들이 또 학업에 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동, 양천구 목동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서울에서 또 굉장히 또 교육열이 높은 그런 이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목동의 한 학교에서 이제 냈던 수학 문제예요. 이제 기말고사, 이제 중간고사,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정말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못 풀었겠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 문제를 뭐 풀려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간단히만 좀 문제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달래하고 초코의 대화이다. 두 사람 대화를 잘 읽고, P 값도 구하고, Q 값도 구해라. 이게 이제 질문이네요. 넘어가고요. 네 번째 말부터 보면, 우리 동아리 전체 학생 수는 N 값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분수 7분의 4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라는 건 뭐 몇 점이야? 이게 소수점. 소수점은 N번째 자리 숫자가 P 값과 같고, 이번 찬반 투표에서 체육대회 실시에 반대한 여학생 수가 Q의 값과 같다. 그럼 P하고 Q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N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P라는 말도 나왔고, Q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네 동아리 남학생, 여학생 수는 얼마인데? 그랬더니 초코라는 학생이 똑바로 안 알려주고 여기 또 문제가 또 들어가요. X하고 Y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동아리 전체 학생 수, 여학생 수는 전체 동아리 학생 수의 이제 11분의 X야. 이번 체육대회 찬반 투표에서 남학생 수의 8분의 5, 여학생 수의 Y분의 5가 8분의 Y, 그리고 Y분의 5가 체육대회 실시에 찬성했다. 기권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반대한 남학생 수는 Y명.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온 변수들에 대해서 계속 단서를 줍니다. 그래서 X하고 Y가 얼마인데? 라고 달래가 짜증을 내면서 물었더니 초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X를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2분의 1하고 11분의 9 사이는 순환소수 개수, 이게 X고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가 가장 큰 소수가 B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하고 같단다. 괜찮으세요? 초코가 달래한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달래는 좀 달래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가 끝났는데 달래는 이제 화가 난 거죠. 나 알아서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화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수학적인 내용만 놓고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P하고 Q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먼저 P하고 Q를 계산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왼쪽에 보시면 네 번째로 말했던 이제 초코가 N이라는 글자를 데리고 와서 P하고 Q에 관한 설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하고 Y도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거죠. 남학생, 여학생, 찬성, 반대 이런 구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X하고 Y의 값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X하고 Y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P하고 Q의 값을 N을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면 계산이 좀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느낀 어려움, 짐작이 좀 되시죠? 문제가 너무 긴 거예요. 이 안에서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요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 포기를 해요. 내재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는 건 별로 시도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읽기를 포기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의 내용을 이해해서 전체 이제 상황을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훈련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실제로 이런 식의 대화를 학생들이 할 리가 없잖아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죠.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른들한테도 어렵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얘기를